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가 떨어졌다. 네. 역대 최대 하락이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하락에 건강보험료도 3.9% 줄었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윤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죠? 작년 5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냈었죠. 그렇죠. 지난 작년에 특히나 보유세를 엄청나게 냈었죠. 그리고 보유세 폭탄도 아니고 그냥 핵폭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 공시가격이 19%나 올랐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7.2%가 올랐는데 올해는 18.6%가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그 시도별로 좀 따져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데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실화율? 네. 뭐 집값 시세 현실화율을 이제 떨어뜨린 거고. 네네. 첫 번째가 그게 이제 70%대에서 69%대로 한 2.5% 내려갔죠. 내려갔고 네. 그다음에 시세가 좀 떨어졌다. 이만큼 1년 동안에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렇죠. 슬픈 소식이긴 한데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네. 역대 최대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 역대 최대 또 상승한 적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하락도 해야죠. 네네. 네,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이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제 1세대 1주택자인데요.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기준이 9억에서 네. 11억으로 올랐다가 다시 12억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억 이하가 되게 되면은 뭐 세금을 면제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2023년도 기준으로 요번에 공시가격이 내려간다면이라는 걸 예측해서 추정을 해본 거예요. 자, 공시가격 8억 정도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한 시가로 실거래가로 한 1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이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내게 되면은 125만 원 정도를 올해 내는 거예요. 그럼 작년보다 38%나 40% 정도가 감소되는 거고 여기에 작년까지 기준이 9억이었을 때는 종부세도 냈어요. 근데 올해는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한 50만 원 주네요. 그렇죠. 125만 원에서 네네. 70만 원대니까. 네. 그리고 한 12억 5천만 원 정도면 시가로 한 17억 3천만 원 정도에 되는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세금 보유세를 250만 원 내는데 여기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는데 종부세 6만 천 원 냅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비했을 때 30% 정도의 세금이 절감이 되거든요. 확실하게 이제 떨어진 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퍼센트를 보니까 보통 25%에서 한 45%, 또 많이 이제 비싼 것들은 60%까지 떨어졌네요. 네네. 예, 이제 보유세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50% 이상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보유하는데 큰 부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팔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자기 생각할 때 시세 대비 20% 이상이 떨어졌다. 네. 25%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세금 가격은 떨어졌는데 보유세도 많이 내. 그렇죠. 그래서 팔까라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많이 돌았을 것 같아요. 네네. 시장에서. 그래서 약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금매가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시장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금매가 사라질 거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엄청난 보유세를 냈고 올해도 그걸 부담해야 되냐라고 걱정이 태산이었던 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 걱정이 한숨 확 돌리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급하게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두 번째로 가격이 20, 30% 빠지다 보니까 예전 가격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얼마 전까지 고점을 찍었던 향수가 있어서 그 가격에는 절대 안 팔아 라는 부분. 세 번째로 금리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가 이게 종결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이 세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서 금매들이 이제 확 사라지는, 그 금매가 사라지게 되면은 전체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들도 멈추게 되고 또다시 그 주변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의 호재가 있다면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게 이 공시가격 하락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억 이하가 물론 30%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네네. 이게 17억에서 25억짜리 아파트가 정말 많이 빠졌네요. 증감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17억대가 67%대가 빠졌어요. 이 보유세가 67%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엄청난 줄었어요. 그죠? 153만 원 내던 사람이 50만 원 내고 네. 그다음에 25억대도 많이 빠졌어요. 45% 정도. 네네. 20억대 아파트도 60%.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급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물론 수요도 영향을 주겠지만은 네네. 이게 물건을 팔 이유가 없으니까 걷어들이는 거지. 공급이 줄게 되는 공급이 거죠. 줄게 되고 네. 또 수요 부분도 내가 상급지로 이동할 텐데 보유세가 부담될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내가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거 금리가 부담되는데 막상 보유세가 또 이렇게 받쳐준다고 한다면 수요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될 수 있죠. 서울에 좀 15억대 이하의 아파트보다 좀 상급지, 상급지가 17억에서 25억짜리, 그러니까 뭐 마포라든지 뭐 송파, 네. 잠실 네네.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수요 공급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지각 변동이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요거 이후에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또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손님들한테. 네, 이것도 양극화가 나오는 게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들은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들은 상급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억 이하가 모여 있는 지역들은 어차피 종부세라는 걸 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하락한다면은 큰 혜택을 보는 지역들이 오히려 집값이 비싼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와 재산세 두 가지를 내다가 종부세가 안 내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게 양이 얼마나 되냐면은 작년에 이 종부세 대상이 됐던 분들이 130만 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원래 이게 공시가격이 떨어진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7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절반 정도 정도가 되네요.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대상 지역들이 보면은 이제 10억대 이상에서 20억대 사이가 모여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세금이 줄어드는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로 사람들이 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요인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갈아타기 수요가 좀 많이 생길 거다. 다시 들어보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네. 이 갈아타기 수요가 생길 거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갈아타기 수요가. 깔끔하게 그래서, 정리해 주시네요. 상급지로 갈아타기 할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다음 뉴스를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다음 뉴스는 뭐냐면 압구정 여의도 목동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나라고 하는 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죠. 이 풀어달라고. 기사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천구, 목동, 강남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목동도 토지거래 구역 해제하라고 서울시에 건의했어요. 네네. 빨리 풀어줘. 네가 왜 묶어? 그래가지고 지금 요번에 이게 지금 결정이 되는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같은 경우는 이번 4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풀리는 이제 그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은 6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풀리는 그렇죠. 시점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토지거래 허가가 풀릴 거냐? 그죠? 요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어쨌든 이 지역이 상급지잖아요. 그렇죠. 좋아지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를 묶었다고 하는 거는 재건축을 빨리 서둘러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발표했고, 네네.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확실하게 좋아지는 지역이고, 뭐 목동이라든지 여의도 같은 경우가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서울에서 뭐 강남 못지않은 상급지가 될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고, 근데 여기를 언제 들어가느냐?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기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다를 거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내가 이왕 들어갈 거면 토지거래 허가 풀리기 전에 가야 된다. 더군다나 이 보유세도 낮아졌는데, 그죠? 금리도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 풀리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근데 풀릴지 않을지 저희도 몰라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풀어줄 건데요. 네. 요번에 풀어줄지 이거 참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의 요구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거나 투기 수요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워낙 거래량이 없고 거래 자체 시장의 수요 자체가 메말라 버리는 상황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볼 때 그거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결정권자가 네. 서울시장이고 하신데 네. 아니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서울시장님이 사실 지금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어보면 네. 굉장히 완강해요. 아직까지 집값이 낮은 수준도 아닌 것 같고 현재 미분양도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왜냐라고 제가 봤더니 일단 그러니까 준공된 이후에 미분양들도 현재는 별로 없는데 지금 이 미분양이 10만 가구까지 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토지거래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아직 이렇게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을 뭐 시장님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해를 한다라기보다는 이걸 안 풀 가능성이 올해는 아니다. 네, 안 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아니다. 안 풀 것 그러면 같아요. 좀 지금 사실 필요는 없고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뭐 종로, 용산 네. 뭐 이렇게 좀 좋아지는 지역 이 신통기획 이번에 토지거래가 풀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안 풀리고 이번에 1년 연장됐더라고요. 이번 달에. 그래서 그거 저는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워낙 요즘 거래가 안 되고 네네. 지금은 묶은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도 거래가 안 되는. 근데 아파트가 되게 비싸게 위로 거래될 때는 그런 게 묶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의 손바퀴만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야 더 개발이 빨리 이게 되고. 추세 자체가 지금 현재 재건축이든 또는 재개발이든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묶고 나서는 거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사야 되는데 그 구역 지정이 되기 전 가능성이 높은 데를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셔서 들어가야만 그런 어떤 제한 사항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삼성, 그다음에 청담, 대치, 잠실 여기를 이제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가 이번에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보셔가지고 이번에 풀리면 여기도 풀리니까 풀리기 전에 상급지로 이제 이전하는 갈아타는 이런 전략을 꼭 세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번 4월달에 굉장히 모멘텀이 이게 4월 19일날 이제 결정되거든요. 위원회가 위원회 열리죠. 4월 19일날 저희가 다시 한번 소식을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하나 다가오는 4월달에 2만 6천 가구 입주다. 4월 한 달에 전국서 5년 만에 최대다.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7개 도 가운데 경기도가 11,200가구로 가장 물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가 그 다음에 많아요. 뭐 대구는 저번에도 많았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구 많고 그 다음에 부산, 대전, 경북 이렇게 이제 순으로 입주 물량이 다 4월 달에 굉장히 많고 이때가 전세가가 최고로 떨어지는 아마 시기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좀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가 11,200가구인데 이 경기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기도 전체가 물량이 많아서 이게 서울의 전세값도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몰려있는 게 경기도 외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양주 네. 쪽에 뭐 옥정 신도시 쪽에 이제 물량이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 쪽에 1,700가구가 몰려 있고 주로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큰 외곽 쪽에 물량이 몰려 있기 때문에 4월 달 경기도가 11,000가구, 그다음에 대구가 3,000, 부산 3,000, 대전 1,700, 그다음에 경북 1,700, 인천이 1,600 이렇게 해서 이제 물량이 쭉 있는데 이제 전북도 1,100이고 나머지 지역의 물량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이나 충청권 같은 경우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의 전세가는 이제 4월 달에 조금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서울의 입주 물량에 영향은 크게 없다. 그리고 반대로 서울은 다음 달에 물량이 없다. 4월 달에. 이 공공임대 268가구에는 서울에 물량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4월 달 지나서 전세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좀 회복하지, 지금 코픽스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코픽스가 전세 금리예요. 근데 코픽스가 1월 달까지 높았어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해서 3월, 4월 달에 코픽스가 확실하게 낮아지고 그게 변동 금리로 이제 전세 대출에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월 달부터 신규 전세 대출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전세로, 왜냐면 월세로 내는 것보다 전세로 대출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싸거든요. 이게 역전됐어요, 작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가가 좀 회복하는 신호로. 근데 그렇다고 한 번에 확 회복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빌라왕 시기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게 약간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고 금리가 아직은 낮아지는 상태가 아니고 아직은 올라가는, 막바지긴 하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아직 위로 좀 보이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우리는 낮아졌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아직도 전세가 올라갈 거 불안 심리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지 좀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세가 이제 바로 엄청나게 회복하진 않지만 결국은 4월에 이제 마지막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까. 물론 하반기에 강남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전세 물량이 많아요. 그렇죠. 서울도.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시기고 아마 조금 그래도 회복된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강남에 입주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때 6개월 정도 이후가 되게 되면 정상 가격 회복이 되더라고요. 딱 입주 물량이 몰려 있을 때만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졌던 그런 과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아파트 입주율이 그래서 이제 양극화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 지방에서는 집들이 힘들고 네. 서울에서는 조금 그 회복세가 완연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가라든지 집값 회복이 서울이라든지 서울 인근의 수도권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방은 조금 더 늦게 올라갈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뉴스가 물려 있어요. 그래서 송파라든지 강북. 강북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셨던 기자분은 집값이 회복하고 있네? 그렇죠. 좋은 쪽으로 뉴스를 쓰시고 네. 그렇지가 않고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또는 이 지방 서초라든지 지금 서초도 지금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또 지방을 가셨던 기자분은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기사를 쓰고 있어요. 심각하네. 같은 회사에서 이 양쪽이 옆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서로 다른 기사를 쓰고 계신 거야. 그렇죠. 야 이게 양극화구나.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부터 좀 회복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금 연말에나 좀 회복하겠다. 여러분들 예상을 하셔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이제 뭐 세세한 거는 오셔서 상담을 하거나 저희가 좀 자세한 내용의 세미나를 들으셔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저희가 한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